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빠 찬스로 뭔가 평창올림픽 그 자원봉사 스펙을 쌓고 그리고 뭐 귀빈 좌석에 초대받고 뭐 이런 흔적들이 나와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허장성세 방송에서 함께 이제 장윤진 기자랑 방송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추적 취재를 조금 해봤어요. 오늘 좀 시간을 내 가지고 특히 그 박지현 씨 아버지 박원일 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가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취재를 해봤는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의원의 정치 인맥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오늘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전화 취재해서 뭐 박지현 씨의 아버지가 이광재와 상당히 가깝다라고 이제 그냥 말로는 설명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약간 좀 더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자, 저는 잠시 후에 광고 보고 오실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튼 평창올림픽 관급공사를 수주한 박지현의 아버지가 확인이 됐는데 박지현 씨가 올림픽 행사 귀빈석에 앉아 있었던 것들도 막 확인되고 이래서 아빠 찬스로 평창올림픽 귀빈 자원봉사를 하신 거 아니냐. 황제 자원봉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확인하셨죠? 그래서 박지현 씨 아버지가 지역 원주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원주에선 가장 큰 기업인 것 같아. 원주 기반으로는 건설 업체 중에는 한 직원 수가 80명 이상이 돼요.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제 미래기술단이라는 건설 업체를 운영하는데 여기가 이제 평창 올림픽 이거 당시에 이제 알파인 스키장 뭐 이런 것들 막 공사하고 막 그랬더라고.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됐더라고. 그래서 이 업체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박지현 씨가 평창 올림픽 관련 여러 행사에 막 초대를 받았나 봐. 근데 하필이면 앉아있던 자리가 귀빈석이야. 바로 그 금메달리스트 바로 옆 테이블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빠 찬스 아니냐, 예, 이런 지금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여러분 자원봉사자들이 한 1만 5천 명,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제 초대를 받았을까? 그리고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 물론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대단한 스펙이 됩니다. 그 기업체에 들어갈 때. 그런데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것들, 진짜 내가 선수들 옆에 앉아 있었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이력서라든지 뭐 자기소개서에 이제 첨부해서 제출하면 대단한 또 그죠? 간접 스펙이 되는 거죠. 자, 박지현 씨가 이제 한림대학교 이제 3학년 때 올림픽 자원봉사를 하고 춘천 사람들이라는 지역의 이제 조그만 신문에 글을 기고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분이 올림픽 자원봉사를 했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뭐 아무튼 뭐 강릉 하키센터 프레스센터 팀에서 근무했대. 그래서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묶었고 어쩌고저쩌고. 네, 그러면서 뭐 베뉴 미디어 센터 뭐 하여튼 미디어 센터에서 한림대생 친구랑 뭐 같이 뭐 이런 거 이렇게 봉사하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친구가 프레스 센터에서 근무를 했다. 이분이 기자가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언론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프레스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거 아닌가. 약간 또 그런 쪽으로 의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15,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프레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거 사실 여기에 선발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박지현 씨는 여기에 선발이 됐나 봐. 예.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의심스럽게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 공교롭게도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단순 자원봉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귀빈석에 계속 앉을 수 있고 그리고 프레스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공교롭게도 평창올림픽 관급공사를 수주하신 원주의 굉장히 가장 큰 건설회사의 또 사장님이시고 오랫동안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아무튼 박지현 씨는 저라는 기자를 아예 차단해 버려서 제가 어떻게 반론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하다. 그 장용진 기자의 전화도 안 받길래 제가 장용진 기자한테 직접 뭐 카톡이라도 좀 보내보시라. 제 카톡은 수신 차단돼서 아마 안 될 것 같고 제가 말씀은 드려봤습니다. 아마 뭐 빠른 시일 안에 좀 장용진 기자를 통해서 취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론은. 네. 박지현 씨가 반론을 하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지현 씨 아버지를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더 취재를 했다 그랬죠. 박원일 씨입니다. 박원일 씨인데 이분의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박원일 씨가 지역의 상당한 유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원일 바르게 살기 원주 협의장. 2004년에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박원일 저랑 동갑이신 때에 원주 협의장을 하셨네. 그래서 박원일 씨는 원주 출신으로 대성고와 강원대 토목과를 졸업하고 2002년 상지대 충주대 토목과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바르게 살기 운동도 부회장, 단구동 주민자치위 부위원장, 그리고 미래기술단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부인은 오영옥 씨와 이녀이고 취미는 바둑이다. 그러니까 딸만 둘 두셨는데 2004년도 이때는 이제 박지현 씨가 굉장히 어렸겠죠. 아무튼 네. 임정용 2,000원.
그런 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하시면서 지역에 이제 건설업체도 운영하시면서 꽤 많이 활동을 하신 분인 것 같아. 원주 지역에서는 박원일 모르면 간첩이겠네. 그러면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했는지 강원 도민일보에서는 6월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이죠. 2009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도의원 선거에 출마 예상자로 박원일 씨를 꼽기도 하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은 박원일 씨를 이제 출마 예상자로 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거의 뭐 손에 꼽히는 지역의 유지이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행적을 좀 살펴보니까 조금 흥미로운 구석들이 확인이 돼요. 뭐냐면 이제 미래기술단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여러 이제 기부 활동 같은 것들을 하시거든요. 뭐 많이 하셔요. 이런 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원주 시장을 만나 가지고 유난히 사진 찍고 기부하는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2009년입니다. 김기열 원주시장에게 500만 원 후원금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 개인에게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천사운동 후원금 뭐 이런 거 지역에서 하는 무슨 뭐 좋은 봉사 활동인가 보죠. 여기에 이제 500만 원을 기부를 합니다. 500만 원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직원 수 100명 정도 둔 회사니까 500만 원이면 적당한가요? 아무튼 요 정도를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몇 개 또 확인을 해봤는데 2012년에도 역시 또 원주 시장을 만나서 또 뭘 기부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시장이 바뀌어요. 근데 원창묵 시장으로 바뀝니다. 원창묵 이름 잘 기억하세요. 원창묵이 누굽니까? 이번 재보궐선거 때 이광재가 이제 도지사 출마하고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출마를 해서 떨어졌죠. 원창묵 시장에게 또 역시 500만 원을 미래기술단이 기부를 하고 이제 이걸 원주시에서 좋은 데 썼겠죠. 그런데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급 공사 발주 같은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현황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했는데 제가 뭐 연도별로 다 찾아본 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더 그건 취재를 해볼게요. 근데 2018년도에 역시 원창묵 시장일 때 미래기술단이 상하수도 사업소 뭐 이런 거 수의계약한 기록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계약 금액이 얼마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4,900만 원짜리, 4,090만 원, 4,096만 원, 관급공사.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해가 아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뭐 다 확인은 못했는데, 수의계약 자체가 뭐, 그죠? 뭐 이게 다 뭐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서 항상 원주시장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후원금, 원주시가 하는 행사에 후원금을 대왔던 분이 수의계약 이런 것들을 원주시에 계속 해왔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죠? 좀 살펴볼 대목들이 있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거는 또 아닌 게 왜냐하면 정말 이 미래기술단 여기는 원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어떤 토목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어쩌면 원주시가 항상 미래기술단을 찾는 게 너무 관행적으로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원창묵 시장과 굉장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가까이 지냈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또 팩트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들로 이제 외부 인사로 위촉되신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박원일 씨가, 박지원 아버지가. 근데 이게 언제 위촉됐냐면 2010년도 초에 위촉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약간 화면상 잘 안 보이실 텐데 2011년 말까지 이분이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예.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근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임기가 이때랑 겹쳐요. 예.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좀 짧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강원도지사를 역임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광재 당시 지사랑 뭐 좀 레벨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접촉할 수 있는 면이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다. 예. 이런 흔적들이 이제 확인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박원일 씨의 정치 인맥을 조금 좀 더 구글링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페이스북을 이분이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박원일 씨의 페이스북입니다. 예. 근데 활발하게 활동은 안 하신 것 같아. 게시물이 없어. 예, 본인 뭐 사진도 없고. 근데 지금 뭐 그 정보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미래기술단 이렇게 직장을 써놨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박지원 씨 아버지는 맞습니다. 아버지는 맞는데 지금 이제 정치 인맥들을 제가 좀 이제 확인해 보느라고 친구 목록을 좀 살펴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이제 분들 중에 이광재 씨는 없어요. 네, 일단 이광재 씨는 없고 다만 어떤 분들이 있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구자열 씨, 네. 이분이 일단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분. 네. 구자열 씨가 누구냐면 이분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것 같아. 페북 친구까지 한 거 보니까. 구자열 씨. 예. 이분이 자 보세요. 강원도청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이게 정확하게 언제 강원도청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을까? 최문순 지사 때인가? 아무튼 강원도 의회 의원으로도 근무하고 예. 이분이 있습니다. 예. 원주 출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 정치인들만 많이 보니까 지역에서 누가 뭐 그죠? 이런 사람들 잘 모르죠. 근데 구자열 씨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번에 원주시장으로 출마를 하셨더라고. 그럼 원주시장은 원래 누구였어요? 원창묵. 예. 그 원창묵은 근데 어디로 출마해? 원주 국회의원으로. 예. 근데 그 원주 지역군 또 누구 거야? 이광재. 예. 이광재가 강원도지사 출마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이광재, 원창묵, 구자열. 그리고 이 마라톤 사진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박원일 씨랑 굉장히 친한 걸로 보이는 원창묵 시장인데 이 원창묵 시장이랑 마라톤 대회 참여를 박원일 씨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원창묵 시장 전 원주시장이랑 박원일 씨랑 마라톤 대회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원창묵 씨가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가니까 그 자리를 이제 구자열 씨가 강원도청에서 과거에 근무했던 이력이 확인되는 구자열 씨가 이번에 원주시장으로 나왔다. 근데 원주시장에 구자열 씨가 이번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됐나요? 네, 좀 잘 기억이 안 나요.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안 됐나요? 하여튼 뭐 지역에 뭐 하나하나 선거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아무튼 예. 자 보십시오. 이광재 그죠? 이번에 낙선했어요. 예. 낙선했네. 이광재 씨가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가면서 제
후계자들입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2022년 5월 31일에 소개한 게 있어요. 요 사진이 있습니다. 구자열 씨가 왼쪽에 있죠. 그 오른쪽에 사진으로 보면 오른쪽에 원창묵 국회의원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 인맥인 겁니다. 네. 구자열, 원창묵, 이광재. 네. 근데 구체적으로 박원일 씨는 누구랑만 패친이다? 구자열 씨. 네. 구자열 씨. 그러니까 박원일 씨가 이광재급과는 조금 그게 레벨에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정치 레벨. 예,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이동영 씨가 이제 친구 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친구 관계인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 근데 다만 이광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자열 그리고 원창묵 이런 사람들과는 여러 가지 인맥들이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고 페북 인맥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원일 씨는 확실히 지역의 유지로서 사실상의 이제 정치 출마도 계속 저울질을 해왔던 분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하진 않았고 박원일 씨가 아무튼 이광재 인맥으로는 확실히 지역에서 분류가 되는 건 틀림없다. 예. 그 고리가 다이렉트로 이광재로 연결된다기보다는 구자열과 원창묵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분이다. 예.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 흥미로운 건 박지현 씨가 이번에 지방선거 때 정말 그 당의 분란도 일으키고 뭐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아무튼 선거운동을 많이 안 다녔죠. 안 다녔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민심이 안 좋으니까 얼굴을 내비치기가 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분이 강원도는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녀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원주 출신이니까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하고 봤는데 예. 원창묵과 구자열 씨가 사실은 예, 아버지 지인들이다. 그래서 모르겠어. 아버지의 지인들의 선거운동을 도우러 다니신 거 아닌가. 이제는 좀 재평가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예, 박지현 씨가 정말 경기도 내 여러 곳에 이제 돌아다녀야 되고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을 사실 뛰셔야 되는 분이잖아. 근데 이상할 정도로 강원도의 일부 지역구들만 돌아다니세요. 예, 주로. 이재명 선대위의 그 이재명 지역구 행사가 있을 때도 박지현 씨가 오래 안 입고 금방 떠나버렸다. 뭐 이런 거 미디어 벙커인가요? 거기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구자열 씨나 원창묵 뭐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막 거리에서 막 같이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도와줘요. 강원도지사 이광재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박지현 씨가 그냥 아버지 지인들 그냥 선거운동 도우러 다니셨던 거 아닌가. 조금은 재평가를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다 떨어졌다. 네. 아버지가 시키셨나?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아무튼 뭐 박지현 씨 아버지 쪽으로 전화는 제가 해봤어요. 예, 근데 전화번호는 몰라요. 그래서 미래기술단에 전화를 해서 리포액트 허재영 기자라고 제가 밝혔고 이광재 씨와의 친분, 예, 박원일 씨가 이광재 씨와의 친분 관계가 서서히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전해달라라고 제가 이제 메모를 남겨놨는데 뭐 역시나 전화가 안 옵니다. 예, 모르겠어요. 예. 뭐 하여튼 전화가 와서 해명을 하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예전에 허지엔 TV에도 올려드렸는데 이광재 전 의원 직접 인터뷰 한 거 보셨죠? 경기신문에 가서 제가 직접 했고 뭐 만난 적도 있죠. 그래서 찾아보세요. 허지엔 TV 돌려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광재 의원 전화번호 있습니다. 있는데 네 다음 주에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광재 의원에게는 최종적으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박지원 씨 아버지가 확실히 이광재의 강원도 내 정치 인맥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원주시 내의 관급공사 같은 것들을 꼭 이렇게 기부를 일부 한 다음에 관급공사를 받아냈다.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게 이제 원주시장 원창묵과 찍은 사진들이에요. 근데 뭐 수의계약을 뭐 설사 이제 했더라도 관급공사를 했더라도 다만 미래기술단이 지역에 워낙 이제 큰 업체이니까 뭐 크게 뭐 막 색안경 끼고 볼 건 아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친분 관계를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항상 같이 다녀요. 아버지가 박지현 씨 아버지가 원창묵 구자열 씨랑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광재 전 의원과는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할 때 이때 이제 인맥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얽힌 흔적들이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윤호중 씨, 신영형 씨, 홍영표 의원, 하여튼 이런 분들이 강원도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아주 선거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래요. 이광재 원창묵이, 그래요. 다, 누구다? 박지원 아버지의 지인들이다. 공교롭게도 이광재 전 의원은 이재명 불출마해라. 박지원은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 이런 언론 인터뷰를 최근에 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확실히 박지원 씨가 그냥 뭐 순수하게 뭐 이렇게 그냥 뭐 N번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민주당에 이제 들어오고 이렇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인맥들이 이미 그냥 민주당에 굉장히 핵심 정치인들과 많이 닿아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조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광재의 조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활동을 해온 것이 맞지 않은가. 일단은 좀 저는 일단 그렇게 좀 의심이 되고요. 박지현 씨가 글쎄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장윤진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한 건데, 박지현 씨 비대위원장을 할 때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이 따로 있잖아요, 민주당에. 박지현 씨를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장용진 기자가 많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박지현 씨의 이제 측근들이 둘러쌌대, 박지현을. 그리고 박지현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가 되게 어렵고, 항상 위원장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측근들이 대변인에게 이런 걸 전해줘서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에게 밝히고, 뭐 이런 이런 식의 의사소통 구조였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답답해가지고 대변인이 그만두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 중간에.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당의 잡음이 또 비칠 수 있으니까 이제 고민이 많았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랬대. 굉장히 답답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지현 씨는 당에서 도대체 누구랑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도 이 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잘 몰라. 저도 취재를 좀 해보면 잘 모르더라고. 우린 다 그냥 권인숙 뭐 이런 사람 추측하잖아요. 근데 권인숙도 아니래.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권인숙이 이분을 데려오시는데 역할은 했을 수 있으나, 박지현 씨가 어떤 입장을 내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중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권인숙 씨가 별로, 권인숙 씨도 패싱 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건 확인한 건데 현재로서는 이재명 의원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어요. 다만 이재명 의원은 박지원 씨가 이제 비대위에서 굉장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뭐 처음부터 뭐 관계가 멀거나 뭐 그랬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 이재명 의원은 물론이고 뭐 대부분 뭐 민주당의 중요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오죽했으면 윤호중 위원장도 빡쳐가지고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해서 공개 잡음이 났겠어요. 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박지원은 누구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런 막 갑자기 막 사과문을 발표하고 뭐하고 막 그랬을까. 그러니까 윤호중조차도 아니었던 거고 권인숙도 아니에요. 이재명도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복수의 경로로 확인을 했어요. 도대체 누굴까?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취재가 현재로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쨌든 박지원 씨 아버지의 인맥들이 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가운데 양복 입고 계신 저분이 아닐까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강재 의원을 인터뷰했던 기자로서 경기신문에서 인터뷰를 해줄 그 기자가 필요하다고 저더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진구 기자가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바쁘셔서 저를 대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1시간 정도 웃고 떠들면서 이제 다만 이제 여시제에 대해서 여시제의 정치 철학 그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비판적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당시 인터뷰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있어요, 허재현 TV에. 그래서 저는 되게 삐딱하게 인터뷰하고 경기신문에 이제 편집국장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되게 우호적인 질문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박지원 씨가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듣고 계속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가? 저는 이분들이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이동영 시사평론가가 들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여러분. 허재현 TV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 후원 계좌 이렇게 늘 이렇게 띄워놓는데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사실 확인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뭐 적당히 항상 후원해 주시고 계시겠죠. 늘 감사드리고요. 다만 좀 바쁘신 분들은 이 리포액트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이런 이제 기사들 계속 올려놓거든요. 영상 유튜브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취재 기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글 기사를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배너 이렇게 눌러서 가운데 보면은 이제 허재현 기자를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명진 스님하고 유우성 씨가 홍보 대사를 맡고 계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굉장히 쉽게 이런 식으로 허재현 기자를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구나. 유튜브 채널은 이제 그 수수료를 떼가는데 이건 수수료도 안 떼가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리포액트 정기 후원 회원 가입해 주시는 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안정적인 취재 자금입니다. 그런 것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슈퍼챗 많이 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취재하고 있는 장윤진 기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 기자로 활동해 주시고 계신 제대로 삽시다님, 정숙님, 오늘은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정숙님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